거기 금융에서는 4개 아니면 5개 나옵니다. 금융의 구성은 첫 번째 금융총론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맨 처음에는 LTV하고요. 그 다음에 DTI요. 요거 구별한 문제. 이게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금융, 간접금융. 그래서 우리 직접금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간접금융이 있었죠.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분금융하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요. 요거 구별하신 문제. 지분금융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요. 요거 구별한 문제. 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은 1번이 제일 많이 나왔죠. 첫 번째가 이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당.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저당 상환형. 이게 저당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상환. 그래서 저당에서 한 문제, 상환에서 한 문제. 저당에서는 고정금리가 무슨 말이고 변동금리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에 상환에서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말로 나올 수도 있고 산수문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환에서는 원리금균등은 맨 첫 번째 치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원금균등은 3회치, 4회치 가운데를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 무슨 말 이해하셨는가요? 딱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요놈 절차로 여기는 한 문제예요. 여기는 이건 두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동화제도요. 유동화제도요. 요놈에서 문제가 하나 아니면 두 개,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새로운 자금 조달. 그래서 나오는 게 우리 교재 보시면은 PF 사업만 쭉 지금 써놨죠. 문제 풀어보시면은 뒤에 신디케이션 지문 하나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주로 이제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요. 그놈에 대한 문제가 뒤에 많지 않아요. 또 숙제감사 중이에요, 지금요. 풀어오셨는가, 안 오셨는가. 지금 눈치 보는 거예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리치요. 뒤에 보니까 리치법은 상당히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 나오면 리치법 다 틀립니다, 사실요. 좀 어려워요. 지금 좀 길게 썼더라고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F 사업이요. 요 두 가지. 그래서 물론 요거 말고도 이제 신디케이션은 조인트도 구별하고 또 펀드도 있겠지만은 요 정도는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온다면은 4개 아니면 5개. 전체 구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첫 번째가 우리 책의 순서는 좀 이따 보실 거니까 LTV부터 먼저 봅시다. 요거요. 우리 LTV란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담보 인정비율 또는 대부비율. 이번 모의고사에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 잘 보셔야 돼요. 부채비율하고 대부비율은 틀린 거죠. 부채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내 돈이 3분의 2라는 뜻이에요. 부채비율이 50%라는 얘기는 내 돈에 비해서 빚이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대부비율 50%가 아니라.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50%면 부채는 33%라는 뜻이고 내 돈은 67%라는 뜻이에요.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부채비율이 100%라는 얘기는 내 돈 절반, 빚 절반이라는 뜻이에요. 1분의 1이니까. 부채비율이 만약에 300%라는 얘기는 내 돈이 4분의 1, 25%, 부채가 75% 그런 뜻이니까 부채비율하고 지분비율, 대부비율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비율 써주면 더 쉽게 나오죠. 근데 부채비율 나오면 얼른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LTV는 어떻게 했습니까? 요거는 부동산 가치분의 융자액. 분모가 뭐였습니까? 부동산 가치요. 또는 이걸 부동산 또 다른 말로 총투자액, 총자본. 부동산 가치나 총자본이나 총투자액이나 같은 얘기. 여기에 평가로 가면 수익가격이라고 또 쓰겠죠. 또 같은 얘기요. 수익가격. 우리 지난주에 수익방식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뭐였습니까? 대부액이요. 만약에 대부액 들어가면 대부비율이고 융자액 들어가면 융자비율이고 담보액 들어가면 담보비율이고 말 되죠? 그래서 대부분 얼마 줍니까? 60% 많이 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TI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LTV는 자산가치 중심, 부동산 가치 중심. 그러니까 LTV라는 말 대신에 자산가치 중심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DTI는 돈 중심이니까 현금 수지란 말 쓸 수가 있죠. 말을 바꿔가지고 부채 감당을 쓴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돈 중심의 분모가 뭐였습니까?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분모가 여기는 연봉, 연간 소득이요. 그래서 연간 소득, 연봉 얘기요. 그 다음에 분자는요, 내가 갚을 돈. 그러면서 첫 번째는 당해대출. 그래서 이번에 대출을 받아 당해대출 원리금이요. 요놈에다가요. 그 다음에 더하기 기타 부채 이자액. 그 전에 받는 기타 부채 이자 있을 수가 있죠. 기타 부채 이자액이요. 그래서 맨 먼저 여기는 원리금인데 여기는 이자죠. 구별하시라는 얘기. 요 두 개를 엮어가지고 동시에 충족한다는 얘기는 작은 금액, 큰 금액, 작은 금액. 요거죠.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 자, 그럼 그 문제를 먼저 봅시다. 순서가, 그게 몇 번에 가냐면 저 뒤쪽에 가 있던데 보니까 지금 했던 말이 어디 갔냐면은, 예, 뒤쪽에 23번부터. 그러니까 274페이지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까지가 지금 그 문제입니다. 27번까지가. 맨 처음에 23번부터 먼저 합시다. 지금 274페이지 23번부터요. 보시면은 총부채 상환별 DTI는 40%,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매년 원리금 상환액은 500만원, 그 다음에 기타 부채가 연이자가 300만원일 때에 주택급차의 연간수는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겠는가? 아주 단순하게. 그러면 집어넣어 볼까요? 거기 DTI가 몇 프로 나왔죠? 0.4. 여기에 지금 0.4 나왔죠? 40%. 맞죠? 그럼 요거 따지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X 모르니까 X 합시다. 연간수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얼마입니까? 800만원이죠. 왜? 당해대출 원리금 몇점 500만원에다가 더 기타 부채가 얼마 있으니까 300만원 있었으니까. 맞죠? 그럼 둘이 자리만 바꿔도 상관이 없죠. 굳이 하자면은 0.4X는 800이죠. 800만원. 그죠? 그럼 X는요? 또 X는 0.4분의 800만원이니까. 그러면은 얼마겠습니까? 그러니까 2천만원 나오고만요. 2천만원. 그죠? 4분의 8천만원이니까. 계산 되신 거죠? 그래서 역시 연봉은 최소 얼마다? 2천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요 얘기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런 문제는 버리기 좀 그렇지 않은가요? 이게 금융 쪽에 나오는 계산 문제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아니니까. 투자론하고 평가론 계산 문제 좀 어려운 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도 조금 해보시면 되니까. 물론 계산 문제를 전부 다 3번으로 쫙 찍어도 돼요. 근데 3번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 너무 여행수인데? 그죠? 4번 찍으세요. 그러면 선택하세요. 그걸 제가 말씀이 곤란한 거죠. 자, 3번 찍으세요. 3번이 안 나오면 제가 욕을 봐주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 안 해요. 어렵죠. 그거는 봐야 하니까. 시험이 어렵다 싶다는 보고 나서 판단합시다. 어려울 거다 쉬울 거다 지가 봤냐고. 안 봤죠 아직? 보고 나서 판단해. 근데 아무리 어려도 내가 풀면 쉬운 거예요. 아무리 쉬워도 좀 내가 풀면 어려운 건 맞죠. 기본적인 거 좀 해놓고 가자고요. 기본을 해놓으면 될 수 있으니까. 다 푸는 거 아니기 때문에 돼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24번. 다음 자료 근거에서 추가로 치를 금액은 얼마입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 아닌가요? 네. 어디서 본 문제 맞죠? 거기도 첫 번째. 그러면 LTV가 지금 얼마 줬습니까? 60%요? 0.6 줬죠? 그럼 부동산 가치 얼마입니까? 3만 만 원인가요? 3만 만 원이란 말은 맨 뒤가 읽을 때 이렇게 읽지만은 맨 뒤가 만 단이나 뜻이에요. 3만 천 원도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맨 뒤가 천 단이나 뜻이에요. 3만 억, 그러면 맨 뒤가 억 단이나 뜻이에요. 말 뜻이. 그러니까 맨 뒤가 만이니까 만, 10만, 100만, 1000만 하면 어쩌니까 3억 나오죠? 3만 만 원, 3억. 또 3만 천 원 나오면 3천만 원 되겠죠?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나가니까 맨 뒷자리가 만이냐, 천이냐, 억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써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가 분모가 3억이네요. 그럼 여기는 X는 금방 나오죠? 368. 그래서 1억 8천 나왔으면 일단 요거 하나만 하자면은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DTI가 얼마 나왔습니까? 해보자면 이번엔 DTI가 얼마요? 40%. 그럼 0.4.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몇 개만 딱 정하면 여기는 0.4원. 0.4원 그러면 연봉이 얼마 나왔습니까? 5천만 원이요? 여기 5천만 원. 그러면 분자는 얼마 되겠습니까? 2천만 원 돼야 되겠네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거기 보니까 기타 부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자가 1000만 원이 있구만요. 그러면 여기는 X는 얼마나 됩니까? 1000만 원이라는 뜻이죠? 이때 요 X는 1000만 원은 원리금이지 총대출액이 아니잖아요. 부채 서비스액. X는 부채 서비스액 또는 원리금. 맞죠? 부채 서비스액이나 원리금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원리금은 또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원리금은 보면은 빌린 돈 곱하기 저당상수, 대출 총액, 대출액이요. 요놈에다요. 그 다음에 곱하기요. 저당상수. 이거잖아요. 여기는 저당상수요. 나왔을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바꾸면 되죠. 대출액은 양변을 나누면 되겠죠. 대출액은 어떻게 합니까? 원리금을 저당상수로 나눕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원리금 올 거고, 그 다음에 분모가요. 여기는, 그죠? 저당상수. 이거 왔네요. 자, 집어넣읍시다. 그럼 원리금이 얼마나 왔을까? 1,000만 원. 그죠? 1,000만 원 왔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상수는 0.1조인가? 그게 정상이죠. 0.9876 주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 준다니까요. 만약에 우회가 1,200 나왔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0.1이나 0.12 줄 겁니다. 그래야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0.1476 그렇게 주지 않겠죠.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정확히 말하면 산수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원리 문제라는 뜻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숫자를 맞춰주는 게 정상이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여기 0.1 나왔는데 0.987 이렇게 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어쩌니까 숫자를 맞춰주는 게 거의 보편적.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계산 문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원리를 좀 압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필요하겠습니까? 또 중개할 때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이 얼마지가 내가 얼마 대출 받으면 한 달 이자가 얼마 나오고 얼마씩 갚은다. 그걸 알려주면 어쩌니까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내가 부담이 좀 덜 되고 수익이 되네? 그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계산 안 해주면 어쩌니까? 그걸 모르면 결정을 못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 과목은 의사결정 과목이지 실행 과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제 과목은 마음먹게 만들어주는 거. 더 쉽게 말할까? 꼬시는 과목이죠. 이거니까 되니까 해. 설득하는 과목. 그거를 부동산 의사결정 과목. 이러니까 좋습니다. 이러니까 하세요. 그 다음에 결정 끝나면 뭐 하겠습니까? 한번 일 저질러 볼까? 그게 이제 법 얘기 나와야죠. 그럼 어떻게 사면 제대로 사냐? 그죠? 빚인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안 속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사면 어쩌니까 돈벌이 되는가? 공법 얘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사면 세법에서 세금 얼마나 될까? 어떻게 사면 제대로 사는가? 그게 바로 실행 과목. 맞죠? 구성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여기 같은 건 금방 나오죠? 1억 나왔네요.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보자면, 이렇게 보자면 대출 가능 총액은 두 개가 만족되니까 1억이 맞겠죠. 근데 또 뭐 물어봤습니까? 추가 대출 물어봤으니까. 그럼 기존 대출 포함해서 1억이니까 기존 대출이 3천만 원. 그럼 추가 대출은 7천만 원이겠죠. 만약 기존 대출이 8천만 원 있대요. 그럼 2천만 원. 이해되신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만 따지면 총 대출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입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거기다 지금 하나 더 끼워 넣어가죠. 추가 대출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기존 대출 얼마 있는가 봐야 되겠죠. 기존 대출이 3천만 원 있대요. 그러면 3천만 원 포함해서 1억까지니까 그럼 3천만 원 빼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7천만 원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거죠? 이거 몇 번만 정리하자니까요. 탁 떨어지는 말이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5번. 이번엔 자산가치하고 현금수익 말을 조금 이제 바꿔놨죠.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자산가치는 뭘로 합니다? 대부비율 씁니다. 그 다음에 현금수란 말은 부채 감당률 쓰세요. 지금 그 얘기. 그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 써야 때 순수익 찾아가는 문제. 자, 해봅시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산가치요. 자산가치란 말은 뭡니까? 부동산 가치용. 그래서 요거는 뭘 씁니다? LTV를 쓰세요. 거기 몇 프로 나왔습니까? LTV가 60%. 그러고 보니까 LTV는 부동산 가치분의 X니까. 그럼 여기가 0.60% 나왔습니다. 그럼 부동산 가치가 얼마? 지금 10억인가요? 10억. 그러면 이제 10억 나왔어. 그러면 여기는 X가 뭐게? 그러고 보니까 6억 금방 되시죠? 6억 나왔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 수지. 현금 수라면 돈 따져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주로 뭘 씁니까? 대출액이 들어있는 걸 찾아야 되니까. 부채 서비스, 부채 감당률. 그래서 여기는 부채 감당률 쓰세요. 그럼 부채 감당률을 또 공식을 또 알아야 되겠죠? 부채 감당률요. 부채 감당률은 뭐분에 뭐였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여기가 분모가 부채 서비스액이요. 부채 서비스를 또 다르게 말하면 원리금 상환액 맞죠? 요놈에다가 여기가 순수익. 요거 찾는 문제. 그러면 이걸 바꾸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이요.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는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부채 서비스액이 바로 뭐니까? 요거니까 원리금이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넣어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대출 총액이요. 대출액이요. 곱하기 그 다음에 저당상수요.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순수익이요. 그러면 요거 지금 구하라는 소리죠. 결국 대출액이니까. 그러면 요것만 빼내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만들자? 그러니까 대출 총액은 대출액은요. 뭐 분해? 여기가 분모가 부채 감당률 곱하기 저당상수요. 여기가 분자가 뭐였습니까? 순수익. 요거 아닌가? 이게 전부. 그러면 이제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고 보니까 거기 부채 감당률이 얼마 나왔습니까? 1.2? 1.2. 그 다음 곱하기 저당상수는요? 0.1. 그 다음 순수익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그러니까 왜 또 1200주? 1300주면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밑에 곱하니까 얼마 나옵니까? 0.12가 나오죠. 여기가 1200이니까. 그럼 어쩌니까 불이 없어지니까 1 나오니까. 그러면 얼마 되죠? 10억 나오고만요. 두 개, 하나, 둘 넘어가니까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1 나오니까 1, 10, 100, 1000만 원 나오겠죠. 그러면 10억. 그죠? 금방 되시죠? 1200이니까 두 개 하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제 1200만 원이니까 1억 2천 12억이니까 0.12분의 12억 얼마인가? 그러면 10억 나오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슬픈 눈동자 하지 마시고. 이거 맞잖아요. 그러면 1억, 여기는 10억이요. 그럼 두 개 동시니까, 요렇게요. 그러면 작은 거니까, 이거. 여기다 또 끼워놓을까요? 추가 대출 얼마 있다? 기존 대출이 예를 들어서 5억 있다. 그럼 얼마? 1억 받습니다. 기존 대출이 2억 있다. 그러면 4억 대출 받습니다. 추가 대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전체 대출에 구하고, 그 다음에 좀 벌러가면 추가 대출. 말 되잖아요. 여기까지 오실 수 있죠? 빨리 오시와요. 그 다음에 이제 26번. 똑같은 얘기인데, 자, 무주택자인 갑이 매월 소득 중 원리금으로 상환한 금액이 월 75만원. 그럼 원리금이 75만원. 이때, 할 때 대출받아서 주택 구입자금 최대 금액은 얼마겠습니까? 또 뭐 구하라는 소리입니까? 요거 구하라는 소리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소리죠. 원리금이 얼마요? 75만원. 그러니까 75만원에 벌어보니까 그 75만원 또 다른 말로 원리금 아니면 부채 서비스. 요 녀석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대출 구하니까. 그러면 지금 요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나누기 어쩌니까 여기가 저당상수. 요거죠. 근데 저당상수는 거기 월이니까 120개월에 와야 되죠. 다른 거 다 떠납시다. 돈 빌렸습니다. 1번, 3번, 5번 틀렸죠. 왜요? 돈 빌리는 것은 전부 다 뭐만 쓰니까 저당상수 한 쓰면 연금효과 둘 중에 하나니까. 만약에 1번, 3번, 5번 쓰면 제가 쓰러지고 싶겠죠.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2번하고 4번을 찍으면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1, 3, 5 찍으면 아주 기본도 아직 이해를 못 하셨다는 얘기. 맞잖아요. 원리금 돈 빌리면 저당상수 하죠. 저당상수 없으면 뭐가 한다? 연금의 현가계수 역수. 그러면 2번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역수니까 곱하기 하면 되겠죠? 75만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말하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저당상수 10년짜리 줘야지. 120개월이 아니라 10년. 그러면 안 되죠. 왜? 위에 보니까 매월 나왔어. 매월 나왔으니까 월 나오려면은 10년이니까 120개월치 와야지. 만약 10년치 오면 돼요, 안 돼요? 이해하신 거죠? 기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 같으면은 그죠? 75만원 나누기 저당상수 대신에 저당수가 두 개 있으면 뭐 보라? 10년짜리인지 120개월인지 보시라는 얘기. 만일에 매년 냅니다. 그러면 그때는 10년이 와야지 120개월 오면 또 안 되겠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별거 아니잖아요. 뻔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뭡니까? 요 두 가지 관계 이해했는가? 요거 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꼬집는 것이 여기가 원리금이 월인지 연인지 그거 보세요. 별다른 말 없으면 연입니다. 근데 월은 반드시 꼬집어줘야 돼요. 별다른 말이 없어 연리도 이자도 연리가 맞죠? 매 월금리가 아니라 연리가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더 비틀면 어떻게 비틀까요? 1년에 분기별로 이자를 낸대요. 그러면 곱하기 4, 그럼 4 나오니까 40분기가 나와야 되겠죠. 40기. 그까지 안 나왔는데 혹시 몰라서. 대부분 연 아니면 월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더 비틀면은 분기별로 원리금을 납부할 수 있잖아요. 석 달에 한 번씩. 그러면 10년 곱하기 4하니까 40분기, 40기가 나와야 되겠죠. 120개월이 아니라. 무슨 말 이해하시는 거죠? 그렇게 비틀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요. 그 다음에 또 27번도 점이니까 구입할 주택가치가 10억입니다. 대출받을 경우 대부분이 70%입니다. 그 다음 매월 원리금 등등 상환은 또 이것도 뭡니까? 요거 찾으세요. 그러면 대출액 곱하기 저당상수. 대출액이 얼마? 대출액이 얼마입니까? 대출액이 얼마죠? 안 나왔다고요? 나와 있는데 7억. 어떻게 했어요? 그죠? 대부분이 70% 나왔으니까 그 7억. 그죠? 그러면 원리금은 대출액 7억 곱하기 어쩌니까 저당상수 그거 몇 나왔죠? 저당상수가 어쩌니까 0.014347 곱하면 나오겠죠. 똑같은 뻔한 문제. 여기까지가 LTV와 DTI에 대한 문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 두 가지 정리 잘 합시다. 그래서 자산가치란 말 쓸 수도 있고 현금수란 말 쓸 수도 있습니다. LTV, DTI 쓸 수도 있고 자산가치, 현금 쓸 수도 있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대출 가능 총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추가 대출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각 경우수가 둘 중에 하나. 맞죠? 자, 그 다음에는 직접금융, 간접금융 그거 합시다. 우리 직접금융, 간접금융, 직접금융은 은행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직접금융이요. 직접금융이란 말하고 그 다음에 간접금융 요 두 가지요. 요거요. 그러니까 직접금융이란 말은 자, 은행이 이렇게 있어. B란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갑이라는 사람이 딱 합시다. 자, 을이 있습니다. 요래 있었을 때 바로 다이렉트 됩니까? 안 됩니까? 요래 될 수가 있죠. 여기에 필요 없어요. 그런데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삼복도에 서울까지 돈 들고 KTX 타고 갈까요? 야, 번호 불러봐. 바로 쫙 들어가니까. 그래서 직접금융은 여기에 필요가 없는데 직접 가는 길을 추적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A한테 갑한테 보낸다. 우리 송금하는 것은 100%다 직접금융. 맞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은행은 필요 없는데 왜 은행을 쓰겠습니까? 편리성 때문에 또는 안전성 때문에 10억 들고 가다가 빠질 수도 있잖아요. 또 줬는 또 안 받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럼 통장 열어보자. 거기 딱 이름 나올 거니까 안전성, 거래 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모든 송금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그럼 전부 다 이쪽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전세금 전부 다 직접금융이에요. 근데 대출액이 나오면 전부 다 간접금융. 여기는 간접금융은 은행, 자, B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지금 A 있습니다. 여기가 C가 있어요. 이럴 때 돈 많은 사람들 어쩌니까 은행에 예금하겠죠? 근데 그 돈이 이렇게 C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곡선으로 그리는 이유가 내 돈 제가 예금했습니다. 내 돈이 누구한테 건너간다 알고 예금하시죠? 제가 내 돈 찾았습니다. 그 돈에 돈 이름이 홍길동 이름 안 써져 있잖아요. 누구 건지 모릅니다. 알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은행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반드시. 그래서 하나 건너가기 때문에 간접이라고 쓰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직접금융의 가장 대표 케이스가 송금하는 것 또는 아까 전세금, 계약금, 중도금 전부 다 직접금융 맞죠? 근데 무슨 대출 얘기 나오면 전부가 다 간접금융 그것만.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는 우리한테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 그 얘기 하려고요. 그 다음에 지분금융, 부채금융을 또 정확히 하시면 또 뭐를 가져가면 영업수죠. 요 과정 문제 또 가지고 와야 되겠죠? 아무튼 영업수 계산 과정 문제, 내용 문제가 나올까요? 꼭 나올까요? 꼭 나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첫 번째는 가능 저소득이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공실 및 불량부채 미회수금.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것이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는 영업경비에 속합니다. 틀렸죠? 공실 및 불량부채 여기에 들어갑니다.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작년도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여기서 기타란 말은 본래적인 목적을 열심히 하고 따라오는 부가적인 수입, 영업 외 잡수입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자, 다음 나오면 여기가 유효 저소득 나오죠. 그 다음 영업경비. 포함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구별을 하셔야 되겠죠. 포함되는 것은 조세공과 소면성 보험료, 유지관리비, 부가사용료, 공익비, 수수료 또는 광고비 이 정도 포함됩니다. 감가상각비, 자본이득세 또는 이런 거 포함 안 된다는 얘기예요. 포함되는가도 구별하시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순수입 또는 아니면 순영업수입.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세. 요거죠. 자, 빼고 나면 나오는 게 이제 세전수지, 영업소득세, 세후수지. 그죠? 그래서 요쪽에서 요 두 가지는 뭐다? 지분. 요건 지분이란 말 아시죠? 그 다음에 부채. 요 두 가지는 뭐니까? 총자본 나왔던 거. 또 그 논리 나오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순수익이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부채가 10억입니다. 그럼 부채 감당, 요 비율이 부채 감당률이니까. 여기는 1 나왔죠? 부채 감당률 1이라는 얘기는 세전수익 얼마입니다? 제로. 맞죠? 그 다음에 이래 순수익이 20억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근데 부채는 10억입니다. 지금 2 됐죠? 1보다 크다는 얘기요. 그때는 뭐가 됩니다? 세전수익가 플러스입니다. 그 얘기. 플러스 10억이니까. 그 다음에 부채는 어쩌니까 10억인데 순수익 5억입니다. 그럼 0.5 됐죠? 1보다 작습니다. 그럼 마이너스란 뜻. 여기까지 뭐 이해를 하시자고요. 그래서 항상 순수익에서 빼고 남는 거 요거니까 요거를 우리 뭐라 할까요? 부채금융형. 요걸 뭐겠습니까? 지분금융.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항상 순서가 선부채 후지분. 맞죠? 언제든지 먼저 선부채형. 그 다음에 여기는 후지분.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부채는 어쩝니까? 제가 사업을, 그죠? 잘했건 못했건 딱 10억, 10억이란 말은 약정금리, 계약금리, 정해진 원리에 따라서 약정금리, 계약금리, 협정금, 저당금리 딱 정해진 금리에 따라서요. 그래서 여기는 약정금리란 말 써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못해도 은행은 어쩝니까? 줘. 잘해도 그만큼 줘. 맞죠? 그런데 이번에 뭡니까? 지분은 제가 잘하면 대박 나온 거 맞죠? 못하면 쪽박 나오는 거죠. 실적. 그러니까 지분은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실적 배당이란 말, 실적이란 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요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위험, 고수익이란 말 나올 수가 있죠. 잘 되면 대박, 못 되면 망하는 거니까. 진짜 극단적으로 했잖아요. 부채금융은 은행에 돈 빌리고 어쩌면 나 죽이세요. 차라리 나를 잡으세요. 버틸 수도 있죠. 그러면 깎아준다니까요. 근데 지분은 어쩌니까 내가 사업에서 망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죽는다 해도 못 죽어. 단 1원이라도 누가 제가 버틸 수는 없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좀 안정적형. 은행 입장에 봤었을 때 안정적. 맞죠? 그런 얘기는 뭐겠습니까? 고위험, 고수익. 요거 기억하자는 얘기. 그래서 훨씬 더 위험이 큰 게 바로 어디다? 지분이 더 위험이 커요. 그 다음에 수익도 어쩌니까. 그러니까 내 사업하려고 하는 게 어쩌니까? 고위험 때문에, 고수익 때문에 수익을 하려고. 맞죠? 그러니까 수익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험도 클까요? 작을까요? 그죠? 똑같은 얘기니까. 산이 높아야 계곡이 깊어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개업 돈 되니까 시험이 어려운 거죠. 그죠? 이게 어려워야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니까요. 다 쉬우면 어쩌니까 우리한테 기회 안 옵니다. 남들이 못해야 우리가 돼.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다고요. 어렵고 좀 힘들어야 남들이 못하죠. 그래야 내가 할 수가 있어요. 다 쉬워보세요. 이미 다 하고 있을 건데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어쩌면 안 되는 거는 어렵죠. 그 거는 돈 되는 거 아닌가? 남들이 못하니까. 남들이 쉬우면 어쩌니까 다 하면 어쩌니까 누구나 다 하면 우리한테 기회 안 온다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서민까지 기회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못하니까 우리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항상 긍정적으로. 그죠? 그게 제일 좋은 사고방식 아닌가요? 부정해봤자 의미 없어요. 부정해봤자 자기 맘만 쓰려. 왜 안 될까? 노력하시면 돼. 그죠? 아니 진짜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 그래야 모두가 잘 되잖아요. 안 된다 하면 될 것도 안 되겠어. 된다 해보세요. 다 돼요. 그래서 혹시 그 말 안 가요? 그렇게 되새기면 자기 것 텐데요. 그래서 좋아하는 남자가 또 봐야죠. 이름이 로버트입니다. 여자가 로버트 애우고 있습니다. 왜 애운지 아시죠? 아, 이해 못했구나. 아니 계속 마음에 갖고 애우면 자꾸 지껏 된다니까 남자친구 지껏 만들려고 로버트 애우고 있다니까요.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됩니다. 안 될 것도 되죠. 돼요.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종류가 뭐가 있으면 지금까지 전부 다 요거는 아직 안 물어봤죠. 그래서 요거 특히 요거 점이니까 좀 합시다. 대부분 부채금융이 위험이 큽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맞다. 오히려 지분이 더 커요. 아니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만일에 부채가 더 훨씬 위험이 크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죠. 너무 당연히 아는 얘기니까. 틀리기 때문에요. 여기에 종류가 뭐가 있었습니까? MBB형. 맞죠? 그 다음에 아까 PF 사업형. 프로젝트 파이낸싱 맞죠? 여기는요. 신디케이션.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이런 것들. 그래서 신디케이션, 조인트 벤처 역시 차이가 있을 거고요. 여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는 리치란 말이요. 맞죠? 또는 공모한 증자. 그래서 요 종류를 지금까지 몇 번이요? 4번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요것만 가지고. 그럼 또 물어볼 수 있지만 저 같은 요거 물어봅니다. 지문 살짝 끼워서. 그럼 대부분 속수입니다. 이게 문제니까. 여기까지만요. 자, 지분금 얘기가 어디 갔냐면은, 자, 볼까요? 앞쪽으로 이제 거꾸로 갑니다. 어디 갔냐면은 268페이지 11번부터 그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 투자의 단점으로 나오고 주식투자의 장점으로 가는 제도가 갈 수 있다. 부동산 투자의 장점, 환금세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주식의 단점, 주식의 장점은 수익성이 높다는 얘기. 두 개 결한 제도 그렇게 말해요. 일반적으로 주식 같으면은 환금성은 높고 수익성 높은데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안전성이 떨어지잖아요. 대신에 부동산 투자는 주식에 비하자면 안전성은 좀 높죠. 대신에 수익은 약간 낮죠. 두 개를 결합한 제도 이렇게 만든 제도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액 투자자의 투자로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소액 투자자는, 즉 신디케이션은, 그때 소액 투자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디케이션은 지분형 소액 직접수. 그러니까 신디케이션. 요거 구별하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지분, 맞죠?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소액, 다수. 그러니까 지분형 직접 투자, 소액, 다수의 투자자 조합. 그 다음에 이런 거 비교하자면 두 번째가 조인트 벤처. 이거는요, 조인트 벤처는 이제 지분, 직접, 여기가 맞는데 소액이 아니라 거액. 그 다음에 다수가 아니라 소수. 차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치 있었죠. 리치는요, 지분까지 맞는데 여기는 간접 투자. 요렇게. 요거 구별하시자는 얘기. 요거 얘기 나왔네요. 그러고 보자면 2번 같으면 소액 투자자의 투자로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소액 투자자는 영업실제나 투자율 이익을 배당받고 손실 책임한 적은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디케이션은 투자자는 유한 책임. 그 다음에 신디케이터는 무한 책임. 기억나실까요? 그러니까 신디케이터는 무한 책임이 때문에 비소구가 아니라 소구 방식. 사돈대 8조 농가다 팔아서 돈 갚아라. 근데 투자자는 그 사람 마음은 했죠. 내 것이만 포기하면 돼. 즉 신디케이션 해가지고 부채가 생겼습니다. 그럼 부채를 책임진다 안 진다? 내 것만 버리고 그 책임 안 지니까. 그래서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는 유한 책임. 말 되죠? 요 얘기가 요약지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지금 했던 얘기네요. 요약지 뒤쪽에요. 요약지 보시면은 지금 했던 얘기가, 그죠? 지금 페이지가, 페이지 수가 63페이지. 거기 63페이지 박스에 있는 거 있죠? 제가 그쪽 얘기했습니다. 요약집 63페이지. 63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신디케이션 나오고 그 박스 2개 나온 거 있죠? 신디케이터는 무한 책임이다. 그 다음에 지분 투자자는 유한 책임 있는가요? 네, 그것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책임 한도를 한다 안 한다. 자기 것만 포기하면 되는 유한 책임. 찾으신 거죠? 다음 주에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디케이터는 당해 사업의 경우에 관리와 운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다? 신디케이터라고 한다. 그게 바로 경영하는 사람. 그러니까 물주의 자본력하고 전문가의 전문성에 더해서 어떤 사람을 버린 다음에 자기의 어떤 출자 금액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신디케이션. 맞죠? 네 번째. 뭐가 바뀌었죠? 보시면은 소수의 소액 투자자, 다수가 나와야 되겠네요. 다수의 소액 투자자가 신디케이션이고,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그죠? 소수의 그 다음에 거액 투자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일단 말이 틀렸네요. 요거 구별하신 문제요. 요거 따지는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반대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신디케이션 요 두 가지만 요 세 가지 구별합시다. 신디케이션 무슨 말, 조인트 벤처 무슨 말, 여기까지만. 요것만 구별하시자고요. 그래서 4번 반대로 됐죠. 5번 조인트 벤처는 특정 목적 부동산 벤처 사업을 공도로 영역에 한 자연이나 법인의 결합 작성되는 공동회사를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답은 네 번째. 그 다음에 13번 지분금융 골라봅시다. 기업번 맞죠? 공모인 증자. 부동산 신디케이트 맞죠? 리치 맞죠? 펀드도 맞아요. 펀드 여기 속합니다. 펀드요.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 기억, 니은, 리을, 미음, 비읍. 그러면 답 나오죠? 여기까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어디서부터 하면 지금 오늘 이번까지는 그 다음에요. 요거 전부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거든요. 다음 주는 요거 하고 요거 다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8주인데 벌써 4주를 써가지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금융 다 끝냅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번 다시 투자론으로 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디까지 끝낼 거냐면은 거기 지금 금융 뒤에 다 끝낼 거고, 끝내고 이번에는 204페이지 거기 투자론 나오죠? 거기서 투자론 앞쪽 1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204페이지부터서 거기요 233페이지까지는 풀어오실 필요가 있겠죠?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금융론 다 끝내고, 다음 주에 오실래요? 저 올게. 오시려고 올게요. 오신다면. 그러니까 금융론, 저기 저당 사원 다 끝낼 거고, 유동화지도 끝낼 거고, 리치는 다 끝내고, 그 다음에 끝낸 다음에 어디로 온다고요? 그 204페이지 부동산 투자 이론 1장은 다 끝낸다는 얘기. 그래서 다음 주에 거기 233페이지까지 풀어 오십사는 부탁.
이번엔 약속 좀 지켜봅시다. 꼭 지킬 거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